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번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일타는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기에 글을 한번 올렸던 30살 처자입니다. 앞에 내용인즉 결혼을 하려 했던 남친의 말이 본인 부모님들 두 분 다 팔다리 멀쩡하시고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80이 넘으신 시할머니만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함께 모시고 살자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글쎄 예비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와의 오랜 고부 갈등으로 인해 10년 전부터 집을 따로 얻어 혼자 나가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두 분은 그동안 따로 사시느냐 고생이 많으셨으니 분가시켜드리고, 저랑 둘이는 시할머니께 효도하면서 오순도순 셋이 살자고 했던 그런 미친놈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파혼을 하며 헤어졌었는데, 이 미친놈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회사에도 찾아오고 저 혼자 살고 있는 집 앞에도 매일 스토커처럼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놈이 벌써 2달도 넘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저도 점점 무서워지면서 혹시라도 저에게 보복이라도 할까 하루하루 불안했었는데, 먼저 쓴 글의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 남자 본가에 가봤냐고 물어보시며 혹시 안 가봤으면 거기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 떨어지게 아예 깽판을 치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갈지 알고 그냥 방치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놈은 갈수록 저에게 더 집착을 하며 점점 무서워지면서 정신적으로도 참 피폐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작정을 하고 내 눈으로 그 집구석이 어떤 곳인지 확인도 해보고 또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그놈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남친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았고 집안도 깔끔하며 시할머니께서도 말씀도 우아하시며 다정다감하시게 대해주셨습니다. 딱 봐도 배운 분들이구나 티가 날 정도로 말씀 수준도 높으셨고 내가 헛다리를 짚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시할머니의 건강 상태였는데,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잘 걷지도 못하시고 다니실 땐 엉덩이를 다리 삼아 질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 앉아서 바닥도 치우시고 걸레질도 하시고 엄청 부지런은 하셔서 몸은 가만히 두질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음식을 해서 챙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할머니가 알아서 다 챙겨 드시고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설거지까지 말끔히 싹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할머니가 저에게 간식을 챙겨주려 하시길래 몸도 불편하시니 제가 가져오겠다 했더니 저는 귀한 몸이니 앉아있고 남친 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니 저를 손님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친이 거봐, 우리 할머니가 너 얼마나 이뻐하고 아끼는데 너 시집와도 우리 엄마랑 틀리게 할머니가 시집살이 하나도 안 시키고 살림도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니까. 그렇지 할머니, 이러고 쳐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시할머니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성격도 깔끔하시고 절 이뻐하시는 게 눈에 보였지만 건강하지도 않으신 분이 언제까지 살림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비 시아버지까지 나가서 사시면 그동안 했던 그 몫의 살림과 시중은 누가 하며 저리 엉덩이까지 질질 끌고 다니시며 살림하시는 시할머니를 저는 보기만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눈앞이 벌써부터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 집에 나오며 남친 보고 오늘 더욱 내 마음은 결혼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졌다 했더니 안절부절 하더니 나중엔 진짜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본인 엄마를 지금 당장 한 번만 만나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는 말이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 시할머니가 몸져 누우시거나 아프시거나 하면 그때는 본인 부모들이 모시고 살겠다 약속했다 하면서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오늘 만나서 직접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들어온 말이 있었기에
그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급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랑 그 길로 예비 시모집에 갔는데 그분이 저랑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본인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서로 초면인 상태에서 둘이만 이야기하자는 것도 좀 이상했으며 아무래도 나를 설득하려 하는 것 같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친도 불안했던지 엄마, 우리 여친한테 이야기 꼭 잘해줘야 해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오늘 예비시댁 분위기가 어땠냐고 제 마음을 살짝 떠보셨습니다. 어차피 이 집 나가면 전 남친이랑 끝낼 맘을 하고 왔었기에 그냥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느낌은 시할머니 건강 말고는 별로 나쁜 건 못 느꼈고 우리가 잠깐 시할머니 모시고 있으면 나중에 두 분께서 다시 모시고 가겠다 한 것까지 알고 있다 말하니 아주 기가 막히신지 그냥 정신줄을 놓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가족 두고 그 오랫동안 왜 집까지 뛰쳐나와 이렇게 혼자 사는 이유를 혹시 아들한테라도 들은 적 있냐 하시기에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려면 제일 먼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리 말하지만 본인은 죽어도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는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그 옛날 여성대학까지 나온 신여성이지만 함께 사는 며느리를 기도 묘벽에 엄청 무시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는 말끝마다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아는 척을 하냐면서 무시하며 펜잔을 젓고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을 모두 시할머니가 지고 있으면서 매번 용돈을 주며 살림을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말만 부잣집이었지 사는 동안 현금 한번 만져보지 못했고 또 가계부를 쓰게 해서 하나하나 뭐 산 것까지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으로 뭘 하나 사 먹은 게 보이면 말도 않고 무서운 얼굴로 몇 날 며칠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라 집에 지인이나 친척들이 오면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척 온갖 생색을 내시고 혹여라도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 또 몇 날 며칠 쌀쌀맞게 무서운 얼굴을 하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말씀이 시집살이란 게 시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하고 뭘 시켜 먹고 아들하고 이간질하는 것만이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소리 안 내고 말없이 교묘히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해놓고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서 며느리를 불러놓고 몇 시간이며 훈육하곤 결론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성격은 얼마나 까탈스럽게 깔끔을 떠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라도 떨어지면 칠칠맞게 살림도 못한다고 며느리만 엄청 잡았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집안 살림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엔 항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찾아내 또 집안 분위기를 살얼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불편한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학벌이 어찌 되는지 물으시기에 고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본인과 같은 꼴을 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시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인성과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시할머니가 지금은 늙고 병들어 결혼할 사람이 없어 아쉬워지니까 자식 손주 앞세워 약한 척 착한 척하며 손에 잡히는 사람 아무나 다시 데려오려 별짓을 다하며 꼬시고 있다고 하네요. 그 멍청한 두 남자는 시할머니의 거짓된 모습에 휘둘려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저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시집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저 시할머니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비 시아버지도 은근 학력을 무시했었는데 저 전에 그리 학력 타랑하시는 본인 부모 위에 남친이 학력 높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시댁서 한 달 동거했었는데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를 하도 가르치려 들고 싸우다 보니 나중엔 시아버지가 지겹다고 아들의 여자를 나가라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친에게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면 고분고분하고 대들지 않는 학력 낮은 여자를 데려오라 했는데 그게 우연인지 제가 된 거라고 합니다. 또 예비 시어머니 말씀하시길 솔직히 시할머니가 갖고 있는 땅과 돈은 제법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이혼 못하고 지금도 참고 사시는 이유 중 한 가지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할매 돌아가시면 고생한 대가를 다 받고 그때서야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엔 시할머니는 많이 살아봤자 10년이겠지만 시아버지나 본인 아들놈도 그 핏줄 닮아 똑같은 성격인데 평생 참고 살 수 있겠냐? 저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니 도망갈 수 있을 때 잘 선택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시집살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뿐 가정을 버리고 나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궁금하면 언제라도 전화하라고 합니다. 한참 이야기 도중 남친 왔길래 네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 이 결혼은 더욱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또 나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역시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고 제가 이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와 고민을 쓰고 그 집까지 다녀온 건 진짜 제 인생에서 최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이렇게 몸으로 눈으로 직접 겪어보니 이젠 단 1%의 후회도 없이 내 선택이 옳았구나, 정말 내 인생을 살렸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기쁨만 차오를 뿐입니다. 참, 그 전 남친놈이요. 그 이후 저희 집에 찾아오긴 했지만 이젠 제가 나서서 미친 척하고 꺼지라며 쓰레기 같은 욕을 막 하며 제 진짜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길래 경찰서에 스토커로 신고해 딱지도 떼게 해줬더니 그제서야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젠 제 마음 다 정리됐으니 더 이상은 여기에 글 쓸 일이 없을 듯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